네, 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한의 흔적 역사 오늘 33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팟캐스트 지난주에 이어서 네. 그 조선의 설계자라고 하는 정도전, 삼봉 선생이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는 정도전의 삶과 그애가 추구했던 재상 정치, 재상론을 점검하는 시간인데 사실 두 주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게 된 건데 그 정도전의 어떤 삶과 네. 그 어떤 사상 이런 걸 좀 공부할 수 있지 않나. 그래도 네. 이렇게 두 편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의 삶을 살펴봤고 이번 주는 이제 그가 추구했던 재상론이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영의정이라는 자리는 나라의 핵심이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정도전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다 그러면 총리, 책임 정치 뭐 이런 거는 그 책임 총리 이런 걸 확실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지난주 못다한 정도전의 무한 능력, 음악부터 시작해서 병법 등등. 네. 근데 이번에 한 가지 더 불교를 배척하는 불시잡변도 정도전이 지었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오지랖이 뭐 넓은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그다음 뭐 어쨌든 유교 국가를 이제 겨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도전의 저작품이죠. 그러니까 이 권근이라고 그때 그 개국공시인데 그 양반이 이제 그 불시잡변의 서문에 이렇게 뭐 씁니다. 그러니까 1398년 그 4월에서 5월 사이, 그러니까 정도전이 죽기 한 뭐 3, 4개월 정도 전 뭐 이런 네. 건데 그 선생 정도전이 병 때문에 며칠 쉬고 있는 사이에 이 글을 만들어서 나 권근에게 보이면서 말했다. 네. 부처의 해독은 사람을 금수로 만들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울분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짓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권근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정도전에 이랬다 그럽니다. 불교를 깨트릴 수 있다 그러면 죽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네. 토로했다 그럽니다. 근데 몸이 아픈데도 불시잡변을 지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불시잡변이 동양 역사에서 가장 수준 높은 불교 비판서라면서요. 그랬다 그러는데요. 이게 뭐 성리학을 어쨌든 간에 조선 왕조 국교로 정착시킨 저술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아파서 쉬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네. 뭐 짧은 기간에 이런 깊이 있는 저술이 나왔다는 거지. 이거 대단한 거죠. 그의 내공, 네. 감탄사가 절로 나올 뿐입니다. 근데 뭐니 해도 역시 정도전의 사상 가운데 으뜸은 재상 중심의 신권 정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번 주 그 팟캐스트의 이 주제죠. 그 예전에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에서 네.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 재상 정치가 너무 혁명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지 않았나요? 그 이제 조선 경국전 뭐 그걸 보완한 경제 문감 네. 정도전이 쓰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정치 사상의 핵심인 재상 중심의 권력 구조가 무언가 그게 다 나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주의 실제 권한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재상을 선택해서 임명하는 권한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의 권한은 그 한 사람의 재상과 정사를 의논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혁명적인 것 같아요. 근데 군주의 권한이 딱 2개밖에 안 된다는 건데 그것도 재상을 선택하고 정사를 논하는 것뿐이라는 게 그럼 다른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한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주는 아까 얘기했듯이 국사에 관계된 큰 문제만 협의해야 되고 네. 그 나머지 그 밖에 자질구레한 일들은 모두 재상이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정사의 주도권이 군주가 아니라 재상에게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요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정도전이 이제 재상에게 사실상의 권한을 다 몰빵을 해줘야 된다는 주장.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왕의 자질, 국왕의 자질이라는 거는 어둡고 현명하고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들이 한결같지가 않다. 네. 아름다운 점들은 따르고 나쁜 점들은 바로잡고 그래서 왕이 대중의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상을 상이라고 한다는 게 서로 상자. 예. 이게 도와서 바로잡는다는 뜻인데 그 서로 상자를 이제 찾아보면 사전에 돕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주가 총명할 수도 있지만 또 바보 같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다 맡길 수가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군주의 실권이라는 게 사실 원래 미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왕위는 그래서 세습 때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현명하면 물론 좋지만 네. 반드시 그렇지 않더라도 재상만 훌륭하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군주는 재산도 가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다 그러는데 군주의 사유재산권은 결국 측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방편이다. 그럴 경우에 왕의 측근 세력이 권세와 농간을 부린다. 그래서
만사의 폐단이 된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렇게 야기돼 갖고 네. 나라를 망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군주의 재산도 재상이 관리한다 이런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요컨대 그래요? 군주는 네. 관념상으로는 가장 많은 부의 소유자이긴 합니다. 그렇게 하다고 하긴 하는데 예. 그러나 군주는 국가의 경비 지출에 의해서 생계를 지탱해야 되는 일종의 월급쟁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상이 군주가 필요로 하는 일체의 경비를 다 장악해 갖고 군주가 사치와 낭비 없도록 네. 엄격히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그렇다면 군주는 좀 허수아비 같은데요.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뭐 정도전 뭐라고 했냐면 천하의 교령, 그 교육과 뭐 명령하고 정화, 그 정치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모두 재상의 직책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군주가 재상을 대할 때도 반드시 예절을 갖춰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서요. 예,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재상을 대할 때 군주는 반드시 예모라는 게 이제 예를 갖춘 얼굴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언동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어디 임금을 하겠나 싶은데요. 그 재상의 권한은 과연 어디까지예요? 뭐 인사권, 군사권, 재정 관할권, 그다음에 상벌을 주는 형벌권 뭐 이런 거 이거 다 이제 움켜진다는 얘기죠. 근데 정도전이 이렇게 재상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전범으로 삼는 재상들이 있다면서요. 예, 뭐 아까 얘기했듯이 상나라를 창업한 탕왕, 주나라, 그러니까 탕왕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예. 주나라의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죠, 세 번째 왕인데 이 어린 무왕의 아들인데 성왕 예. 아주 어린 왕이거든요. 그 어린 왕을 도와서 왕조를 반석 위에 세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 상나라 탕왕의 경우는 이윤이라 그래갖고 네. 요리사 출신의 재상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왕의 경우는 이제 그 성왕의 삼촌 그 주공 이런 네. 분이 있거든요. 섭정재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대단한 그 참모다, 그러니까 네. 재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한나라의 어떤 소하, 조참, 주발, 진평, 그다음에 뭐 당나라의 방현령, 두여회, 요승 뭐 이런 분들도 명재상하긴 하는데 네. 아까 그렇게 언급했던 이윤이나 주공처럼 그렇게 명재상은 아니다. 이분들은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요 뒤에 이제 언급했던 분들은 자기 몸을 수양하고 임금을 바로잡지는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럼 다시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컨대 네. 세습 군주, 그러니까 예. 세습해갖고 임금은 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능력이 그러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좋은 왕도 있지만 나쁜 왕도 있다는 거예요. 그 현명한 왕이 나오겠지만 또 우둔한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습 군주로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똑바르게 그다음에 고르게 펼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재상을 선택해서 그 재상과 정사를 논하라는 것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관료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천하 만민 가운데 뽑은 선비, 네. 뭐 이런 선비들을 가지고 그 선비들이 이제 현인 집단을 이제 형성하게 되고 그 현인 집단들 가운데 선발된 사람들이 이제 관료라는 거죠. 네. 그런 이제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관료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이 관료 정치를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바로 천하 만민의 영재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택된 재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좀 너무 과한 사상이 아니었을까 그 시대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뭐 사실 이씨의 나라가 어떻게 세운 이씨의 나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정도전 같은 재상이 뭐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꼴을 뭐 태종 이방원 이런 분들이 왕자들이 볼 수 없었겠죠. 네. 그 정도전이 이제 그 개국 5년 만에 그게 뭐 1398년 5년이 아니고 6년이네요. 그 자기 집 그 가까운 그 이 참모 그러니까 남은의 첩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네. 어떻게 보면 불의의 습격을 받아서 이제 참수당하는데, 남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 같이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도전의 측근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실록에 보면 정도전이 죽기 전에 예전에 그 정한군이 나를 살렸으니까 이번에도 살려달라 이렇게 애원하는 게 나온다면서요. 그 실록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그러나 정도전이 죽기 전에 이제 읊었다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혁명가의 기계가 좀 보이는데, 네. 조심하고 조심해서 공력을 다해 살면서 책 속에 담긴 성현의 말씀 저버리지 않았네. 30년간 긴 세월 고난 속에 쌓아온 사업을 송현반 정자 한 잔술에 그만 허사가 되었네요. 아까 송현방이라는 게 죽임을 당한 곳이거든요. 예. 그런 그 시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한 잔 술에 방심을 했다가 화를 입었다 이렇게 한탄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눈꼴 뜰 새 없이 이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네. 세왕조 건설을 위해서. 근데 순간 방심해가지고 술 한 잔 마시다가 천려일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변을 당했다. 그러면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송현범은 아까 얘기했듯이 남은의 첩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 참수당했다는 건데 그러면 정도전의 시신은 어떻게 됐어요?
근데 실록에는 이제 그 정왕군이 이방원이 정도전에 참수를 명했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다시 뭐 1989년에 서초동의 네. 우면산자락에서 그 정도전의 것으로 보이는 무덤을 발굴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몸통은 없고 네. 머리만 남은 유골이 발견이 됩니다. 이 머리가 아마도 1398년 8월 26일 날 참수된 정도전의 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분 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무덤이 동궁 여지지, 과천현, 네. 그다음에 봉화정시 족보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정도전 선생의 묘로 추정되는 곳이 이제 바로 이곳이었는데요. 예. 그 봉화정시 종택이 이 묘소를 관리해왔다는 건데 그 이 무덤을 발굴한 결과 이제 그런 유골이 나왔다는 거니까 아마도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 제작된 고급 네. 백자들이 함께 뭐 나왔다는 거니까 누가 이제 정도전에 뭐 흩어져 있는 거를 수습해 갖고 이제 이곳에 정성스럽게 묻어준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도전은 조선을 설계한 위대한 혁명가 그리고 또 사상가, 정치가였는데 최후가 너무 비참하네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정도전 스스로 조선을 개국한 장자방이라고 뭐 자처를 했으니까요. 네. 근데 새 나라를 거국하려 임금을 기용했던 장자방이라고 자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정도전이 좀 뭐가 하나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 끝까지 장자방의 길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장자방의 경우를 보면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한 고조 유방이 한 나라를 이제 개국을 하잖아요. 그런 예. 다음에 정부인의 아들, 정부인이 여태후거든요. 여후. 네. 정부인의 아들이 태자였는데 그 태자를 패하고 자기가 굉장히 청해했던 후궁, 그 사람이 척부인입니다. 네. 척부인의 아들을 어린 아들을 이제 새 태자로 이제 옹립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장자방이 그 첫 번째 정부인을 위해서 아주 신묘한 계책을 냅니다. 그래서 네. 그 장자, 그래서 그 여후의 아들 그 태자의 계승 원칙을 사수해냅니다. 지켜냅니다. 그러고 보니 정도전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제 정도전은 태조 이성계가 정실이 아닌 후실, 그러니까 네. 신덕왕후 계비거든요. 강씨. 예. 이분의 그 어린 아들을 방석인데 방석을 세자로 세우는 것을 끝끝내 반대를 하진 않았습니다. 반대를 했지만 아주 그냥 뭐 사족을 다해서 반대하진 않았거든요. 그 나중에 오히려 그 세자 방석의 스승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부인의 아들들, 네. 그 정왕군 같은 사람들의 미움을 자초한 거죠. 또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그 장자방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나라가 개국되니까 이제 세속의 일은 떨쳐버리고자 한다. 그러고 네. 이제 선언을 한 다음에 그 적송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설상의 신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도인이죠. 네. 그 사람의 삶을 쫓아서 유유자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도전과 다른 모습이죠. 그 조선 개국 후에 어떻게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네. 일일이 만기칠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정도전과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삼봉 정도전 선생이 있었기에 역사가 뒤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가 뭐 정도전 선생이 뿌린 삼봉 선생이 뿌린 씨앗은 굉장히 엄청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 500년은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나중에 세조 때 영의정인 신숙주가 이제 정도전의 손자 정문영의 부탁을 받아갖고 삼봉집 그 이제 정도전의 이제 문집이죠. 그 후서를 써주면서 이렇게 평합니다. 개국 초 나라의 큰 규모는 모두 정도전 선생이 만들었다. 당시 영웅 호걸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만 그분 그 정도전과 비교할 만한 사람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삼봉 정도전을 극찬한 내용이 핵심을 찌른다면서요. 태조 이성계가 이제 그 1395년 10월 29일 날 그 경복궁이 낙성이 되는데요. 거기서 네. 이제 연회를 베풀면서 삼봉 정도전에게 이런 네 글자를 대서특필해 갖고 선물합니다. 뭐라냐면 유종공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무슨 뜻이냐면 유학도 으뜸이요 나라를 세운 공도 으뜸이다. 당신은 그런 네.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대 평가 중에서도 이제 핵심을 찌르는 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시엔 정도전의 속마음으로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속으로 내렸을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교환한 게 아니고 예. 내가 당신을 교환한 거야. 이렇게 이제 속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었겠죠. 또 사족 하나를 달자면 정도전이 천출이라는 소문도 있던데요. 예, 그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이렇게 참소를 잘했고 뭐 시기심이 많고 뭐 네. 복수를 잘했다 이런 살짝 저 비난한 내용이 줄기에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하고 난 다음에 이색, 이승인, 우현보, 설장수 뭐 이런 56명을 반혁명 세력으로 간주를 하고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태조 이성계가 그걸 막아가지고 뭐 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우현보의 아들 3명을 비롯해갖고 8명이
곤장 70대를 맞고 70대를 맞고 죽어요. 어. 근데 그게 정도전 출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태절실록에 나오는데 정도전이 우현보 가문, 예. 오랜 원한 때문에 빚어진 비극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원한일까요? 여기서 이제 정도전의 출생의 비밀이 나오는데 사실 정도전의 외할머니가 어떤 승려, 김진이라는 승려가 그 자기의 종의 아내와 사통을 해갖고 낳은 아이였거든요. 어. 그런데 이 승려가 그 우연보 자손의 인척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연보의 자손이 정도전의 천한 출생의 비밀 네. 이런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과거에 급조해 갖고 처음으로 이제 벼슬길을 오를 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어쩐 일인지 그 대간, 그러니까 사관원인데 거기서 예. 정도전의 신분증을 내주질 않습니다. 이것이 정도전은 이게 바로 우연부의 자손들이 자기 출생의 비밀을 퍼뜨려서 이게 신분증을 못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원한을 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것 때문에 정도전이 훗날 우연보의 세 아들을 모함해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좀 치사하게 복수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도전이 그랬다는 건데 사실 이 정도전 같은 경우도 천출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구설수에 시달린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고려 공양한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개국하기 직전이죠. 네. 그때 이제 정도전을 탄핵하는 그런 그 상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정도전의 신분은 미천한입니다. 그 미천한 근본을 덮고자 주인을 제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없는 말을 꾸미고 죄를 얽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연좌시켰습니다라는 게 이제 고려사 저료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이 바로 우연보 가문을 이제 일컫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도전도 좀 속이 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그 사실이라면 출생 컴플렉스가 좀 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거꾸로 네. 이 출생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정몽주 같은 경우 명문가 출신의 어떤 네. 그런 분들보다는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는 어떤 혁명가로 거듭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역사라는 게 보기에 따라서 180도 모습이 달라지는 거니까 어쨌든 그 이 세상을 갈아엎는 혁명가는 되지 못해도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하루 예. 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바꾸는 그런 생동감 넘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럼 이번 좀 이제 좀 정도전 편을 정리를 해주실까요? 그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고사가 있다면서요. 지금 뭐 하여튼 사람 뽑는 데 이제 어려우니까 예. 뭐 춘추 전국 시대 때 위문우라는 사람이 위나라 이제 제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집안이 가난하면 양처를 그리게 되고 나라가 혼란하면 훌륭한 재상을 그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청거의 조건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평소에는 그와 가까운 사람을 살펴라. 그다음에 부귀했을 때는 그와 왕래가 있는 사람을 살피고 네. 관직에 있을 때는 그가 청거한 사람을 살피고 공공해졌을 때는 그가 하지 않는 일을 살피고 어려울 때는 그가 취하지 않는 것을 살펴라. 그러면 이렇게 뽑는 사람은 이 아주 성공한다. 뭐 이런 재상으로서나 예. 이런 청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뽑는 게 사실 쉬운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 사람 뽑는 거 이게 굉장히 쉽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어디든 간에 사람을 잘 뽑아서 쓰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 요체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사는 거에 어떤 요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